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영식 헌법재판관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탄핵 심판 주심이에요, 주심. 그러니까 주심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 표가 여러 표도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정영식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과거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부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정경유착이 항소심에서 이재용 회장한테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석방시키는 야. 바로 그분. 그러니까 그때 국민 여론이 막 이제 그 좌빨들이 이제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판사 이름 갖고 막 화형식하고 막 이럴 당시에 그 당시에 정영식 이분이 용기 있게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야. 그런 분이죠.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이분이 줏대가 있으시고 그럼요. 소신이 있는 분이다. 저는 판사라면 이 정도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 협박하고 그래도 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요. 네. 석궁을 쏘더라도. 네. 진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석궁. 아, 부러진 화살. 부러지는 화살. 네네네. 네. 기억나네요. 그렇죠. 그 변호사 요즘도 많이 활동하던데. 진짜? 네네. 그 판사가 석궁 맞은 사람이 활동하는 거 변호사라고. 변호사. 변호사. 네. 변호사. 네. 그 사람 그 약간 매기 같이 생긴 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정영식. 아니고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운명인 게 네. 우리 찌째명은 암만 수단과 방법을 써도 신진우 부장판사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야 될 텐데. 그렇지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무작위 추첨을 한 거예요. 네. 무작위 추첨을 해가지고 6명의 지금 이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은 딱 윤석열 대통령의 이게 케이스가 네. 이번에 이제 정영식 재판관한테 딱 그렇게 주심으로 된 겁니다. 네. 이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6인 체제로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아마 헌재 입장에서는 6인은 불완전한 거잖아요. 네. 그냥 그거는 약간 좀 야매 아닙니까? 야매. 네, 맞습니다. 야매인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한다라는 게 분명히 부담감을 느낄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6인 상태가 된다면 네.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번 동의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주심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건 뭐 재판과 헌법재판소 뭐 그게 뭐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네. 조국 같은 경우 1심에서 이제 검사들이 막 집단 퇴장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항의하고 검사들이 고성을 막 올리고 막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면 검사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계속 일방적으로 진행했단 말이에요. 조국 재판 당시에. 네. 그러다가 그 재판부가 이제 2월달 되니까 이제 발령이 다 바뀌었잖아. 그때부터 재판이 정상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심은 중요해. 그러니까 주심이 그 당시 판사가 셋이었고 배석 판사가 둘이고 주심 하나잖아요. 주심이 어떤 사람인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개딸들은 경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거 뭐 좀 있는 거 아니냐. 네. 하다가 이제는 또 제부까지도 그렇죠. 박선영. 제부가 이제 그 박선영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장 이게 저 장관급이죠. 네. 근데 이 자리가 하필이면 이제 박선영 그분이 정영식 이제 그 재판관의 제부다. 제부. 박선영의 제부가 정영식이다. 여동생의 남편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잖아요. 탄핵이 되고 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임명이 됐다면은 뭐 이 제부 이걸 노린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지만 이분은 탄핵 되기 전에 이분이 임명을 한 거잖아. 그렇죠, 같은 그렇죠.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관계가 없고 그리고 사실 제부라고 해서 이걸 봐주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개딸들의 위협 속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강단 있는 판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는데 이런 거 갖고 맨날 이제 뭐 이해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식한 발언이 뭐냐면 민주당이 맨날 얘기하는 건데요. 뭐 사법연수원 동기다 뭐 동문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사시 붙고 나서 네. 연수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0군데 된다. 그러면 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 근데 한 군데잖아. 한 군데 모아놓고 합격자들이 한 군데 모아져서 그러네요. 다 연수를 받는데 이 동기가 대체 뭐가 소용이 있냐고. 동문이 뭐가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잖아. 그거. 무식한 소리네요. 그러니까 너무 무식한 소리를 많이 해서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근데 어쨌든 빨리 목이 나야겠다 진짜. 정말 그러면 방송을 라이브를 쉴 마음은 없는 거예요? 어제도 했습니다.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알겠습니다. 엊그제는 정말 네.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좀 약간 할아버지 같은 목소리가 나오지만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다라는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옆에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근데 엊그제는 진짜 아예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목소리 이러더라고요. 근데 중국어 하는 줄 알았어요. 약 같은 거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고 있어요. 계속 먹고 있어요. 네, 항생제도 먹고. 알겠습니다. 아, 어쨌든 별다른 뭐 조언을 안 해주시네요. 아니 근데 어차피- 약을 먹으라고. 근데 이게 편도선이 부어서 그런가? 성대가 좀 부었나? 뭔가? 성대 좀 부으면 목이 쉬나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저는 부어본 적이 없어갖고 이제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근데 이제 그 뭐 신경이 건드려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목소리 쉬는 게. 예, 뭐가 이렇게 임파선이 커지면서 여기 그 리커런트 라린,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런 신경이 있어. 신경. 그 신경이 눌리면 목이 쉬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체는 되게 신비롭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살짝만 부어도 네. 목소리가 맛이 가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미세한 거라서 조금만 뭐가 이렇게 목에 뭐 밥톨만한 뭐가 있어도 그게 계속 걸리고 부담 가고 그러는 존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목은 특히 더 주의해야 되니까 자 빨리 회복되길 바라고요. 어제 지금 헌법재판소 6명의 그 성향을 보면은 그 문영배라는 사람이 네. 이분이 이제 진보라고 야, 이분이 이번에 생중계되면서 아주 이제 스타 스타로 됐잖아요. 정청래를 네. 꼼짝없이 만든. 그렇죠. 정치는 네. 근데 이미선 이분은 이미선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분은- 별게 그 네.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두 이분은 이제 중도 보수라고 돼 있는데 네. 지명한 사람이 김명수라서 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정미 이분도 김명수가 지명했고 중도 보수 쪽이고. 네. 근데 이 6명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딱 한 명의 사람이 바로 정영식 재판관입니다. 근데 이 정영식 재판관이 이번에 이제 주심이 된 거죠. 네.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했네. 김복형 김복형 이분 보니까 처음에 전 이름만 보고 남자분인 줄 알았는데 네. 여자분이고 영상도 보니까 아주 강하시던데요. 이 새로 임명된 분이. 네, 최근에 임명된. 네. 가장 최근에. 네. 그렇구나. 그때 막 청문회 할 때 막 민주당이 연락 가던데. 그렇죠. 공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뭐 12초인가 15초인가 네. 침묵했다고 막 발광했었던. 그래서 저 네. 그분한테 김복형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그 청문회 당시에 민주당이 가했던 테러를 절대 잊지 마시라. 그 말을 하고 싶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뭘 뜻을 알지 않잖아.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이 나머지 3명을 어떻게 할 거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6명에서 가는 게 유리하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9명을 다 채워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9명을 채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6명으로 했었을 때는 이게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은 저렇게 6명에 대해 가지고 경기를 일으키는 건데 이런 시기 때 약간 좀 법조인 출신인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로서 탄핵을 좀 시간을 끌어주고 헌재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법리적으로 좀 딱딱딱 찝어주고 했으면은 좀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건 어쨌든 자충수예요. 이거는 당리당략으로 뭐 이진석 위원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임명을 안 한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꼼수가 결국 이제 철퇴를 돌아가는 만드는데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그동안에 민주당한테 꼼수 부리지 말고 임명하라고 얘기를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냥 전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뭐 6명이서 그러니까 9명에서 하던 일을 6명에서 하면은 헌법 소원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 그리고 많죠. 탄핵도 너무 많고 얘네들이 다 이렇게 탄핵이 집덩어리 던져주면서 사람은 뽑아주지 않는다. 이런 악덕업주한테는 이건 항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럼요. 악덕업주입니다. 악덕업주입니다. 여기 진작 좀 항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해서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이 다급해지는 이런 상황이 됐죠. 맞습니다. 네.